하나 관점에서도 자회사들의 이익의 향상에 의해서 하나 지배주주 순이익도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도 상승했고,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턴어라운드, CJ 올리브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푸드빌이라든지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좀 올리면서 CJ도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알짜 지주 회사를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4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투자 포인트들을 살펴봤는데 4대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리오프닝의 과정에서 성장 수혜도 보고 실적 증가의 수혜도 보고 또 지주회사로서의 강점도 있는 이 알짜 지주회사들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부장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신 알짜 지주회사 리스트를 보니까 하나부터 현대그린푸드까지 이미 다 답을 주셨더라고요. 올해 가장 주가 상승이 눈부셨던 하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부장님께서 하나의 목표가를 4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코로나에 대한 기저 효과도 있지만은 수출 데이터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또 온기가 많이 낙수 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 자회사들에 대한 성장, 특히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내수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익의 향상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지주사를 좀 보셔야 되고, 그 관점에서 하나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끌어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하나생명이 이익이 좀 좋아집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 관점에서도 자회사들의 이익의 향상에 의해서 하나 지배주주 순이익도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도 상승했고, 그리고 지주사 보실 때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올해 지주사 주가들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에는 자회사가 사실 생명뿐 아니라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거든요. 요즘에 제일 핫하잖아요. 이런 쪽 자회사들의 실적은 어떤가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좋은데 솔직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지 굳이 하나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주사 보실 때도 이제 비상장 회사가 어떤 게 좋으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이 좋으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익의 향상성이 고르게 좋으냐, 그 관점이고, 어느 특출난 자회사들이 좋으면 그 자회사 사는 게 낫네요. 그 자회사를 사고 이 자회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끝으로 지주사가 쫓아가는 게, 그런 관점에서는 그 지주사가 그 역할권이 없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익의 향상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관점에서 자체 포인트로 비상장 회사라든지 아니면 자체 사업이 있느냐, 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는 자체 사업도 있잖아요. 질산 공장을 확대한다. 이 부분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질산 같은 경우는 캐파를 확대하는 이유가 일명 쓰임새가 많이 사용된 거죠. 그리고 기존에 사용됐던 것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몇 개 있지만은 이 회사가 하나 자체적으로 캐파를 증설하면서 그 부분들의 MS를 훨씬 많이 누릴 수 있고, 특히 질산에 대한 쓰임새가 커지면서 질산에 대한 시장 규모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2024년부터 가동이 되지만은 자체 사업에서의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주식회사 하나라는 것은 밑에 금융도 있고 국방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질산까지 있고 뭔가 종합적인 대기업이긴 한데요. 어떤 분야를 가장 중점으로 가져갈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지만 이제 하나 솔루션이 이제 화학을 이제 기반으로 중점으로 하다가 이제 SK 그룹 같이 M&A,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삼성 테크인을 M&A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SK 그룹하고 하나 그룹이 많이 이제 M&A를 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화학 기반으로 탄생이 돼서 M&A를 하면서 이제 붙였고, 또 지주사 자체적으로 M&A를 하든지 기존 체제에서는 이제 다 상장됐기 때문에 또 비상장에서 아니면 자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2018년도에 밸류에이션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이익이 향상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 여러 가지 뭐 또 리스크 요인, 전 세계적으로 무슨 리스크 요인이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좀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그룹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구조조정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룹 차원에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산 인프라코아 매각 부분, 그래서 매각하기 위해서 두산 인프라코아를 바켓을 갖고 있는 투자 부분을 하고 이제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투자 부분은 두산중공업과 합병시키고 사업 부분은 현대중공업으로 매각하는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7월 달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켓타 알짜 자회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안고는 다 팔고 남은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은 앞으로 어떤 회사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알짜 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또 매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좋은 회사를 매각하는 거는 살 사람도 없고 돈도 별로 안 되고 알짜 회사를 매각해야지 돈도 많이 들어오고 나중에 절치부심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앞으로 방향성은 두산중공업도 여러 가지 이제 폐상풍력이라든지 풍력 사업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사실 최근에 구조조정 효과로 주가는 많이 상승을 했어요. 두산도 이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두산을 사는 게 나은가요? 두산중공업 사는 게 나은가요? 최근에 솔직히 두산중공업이 많이 오른 이유는 구조조정 효과보다도 이제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많이 올랐고 3개월 전부터 두산중공업이 안 오르는 시점에서도 두산이 오른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두산중공업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붙여서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주가 반영은 많이 된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이 오르면서 또 두산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시점은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재무조 개선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두산중공업도 원자력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어떻게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지선 회장이 일대 주주입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자회사로 상당 부분은 갖고 있지만은 현대백화점의 2대 주주로서 또 다른 재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그린푸드도 현대백화점 그룹의 자회사 지분을 고루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본다라고 봤을 때 실적 측면에서는 어떤 리오프닝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건가요? 자회사 실적을 이제 차치하고 이제 별도 실적만 봤었을 때는 얘네가 주 사업이 단체 급식하고 식자재 사업하고 유통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단체 급식은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다음에 직장도 잘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 급식은 식수라고 그러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식수 인원이 확 줄었겠네요. 근데 뭐 최근 보시면은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전면 등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 백신을 이제 7월 달에 맞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수도권에 대해서 7월 달부터 좀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그러니까 단체 급식 식수가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 자기 단체 급식도 하지만은 뭐 다른데 군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라든지 그 식자재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단체 급식이 또 활발하게 되면서 또 식자재 유통도 많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실적이 좀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리오프닝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로 넘어가 보면 CJ는 사실 제일제당과 E&M이라는 정말 막강한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인데요. 사업군으로 봤을 때도 식품, 생명공학, 유통,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좀 성장성이 높은 사업군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작년도에 이제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뭐 CJ E&M도 그렇고 CGV도 그렇고 단지 이제 제일대장 같은 경우가 음식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익이 좋았는데 그 외의 회사들은 상당 부분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이익의 향상성이 작년보다는 높아진다. 그리고 특히 비상장 회사 중에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많죠. 직영점이. 그런데 작년도에 당연히 그런 피해를 봤겠죠. 근데 올해는 이제 화장품 주식들도 좋은 게 이제 화장품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화장을 여성분들이 많이 할 수 있고 올리브영은 이제 화장품 중심으로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리브영의 이익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푸드빌이 있는데 비상장 회사로 CJ 푸드빌은 뚜레두루를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식 사업으로 음식점을 직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음식점 직영점은 타격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원래가 안 좋았었는데 그 외식 사업 뭐 빅스라든지 요새 뷔페형 식당이 잘 안 좋죠. 작년도에 또 코로나가 나오면서 많이 타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금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직영점에 대해서 구조조정 많이 했다는 거는 고정비가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만 올해 매출이 되면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턴어라운드, CJ 올리브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푸드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좀 올리면서 CJ도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는 13만 3천 원으로 그냥 유지하셨거든요. 언제 어떤 계기로 상향하실 거세요? 실적이 좀 이제 2분기라든지 3분기 얼마나 좋아지는 속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판단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수혜가 예상되는 알짜 지주 회사로 필라홀딩스를 꼽아주셨어요. 요즘에 의류 회사 주식도 좀 핫한데 필라홀딩스는 2019년도에 밸류에이션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51% 자회사로 아큐시네트라고 미국의 자회사를 주고 있는데 작년 3분기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골프 붐이 많이 일렀습니다. 그래서 골프도 많이 치러 가고 골프 용품이라든지 골프 의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날개 돋치듯이 많이 판매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아큐시네트에 대한 실적으로 힐라홀딩스가 많이 실적 향상성이 작년 동기 대비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거고 하반기는 필라가 다른 의류회사랑 틀린 점은 뭐냐면은 의류회사가 OEM 업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 브랜드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필라는 자기 브랜드를 갖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상반기까지는 이제 그런 자기 브랜드가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수준까지가 아직 못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미미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오프닝 효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운동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골프, 하반기는 자기 브랜드 판매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실적 향상성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안다 스포츠로부터는 이 필라에 대한 로열티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1, 4분기 실적도 그렇지만은 중국에서 안다 스포츠를 통해서 필라를 팔고서 거기 매출액의 3% 정도를 로열티로 받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1, 4분기도 많이 들어왔고 계속 그거는 이제 그 중국에서 필라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수반되면서 뭐 계속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관계없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오프닝의 수혜를 보고 있는 알짜 지주 회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